친구들 어떤 오후 보내고 있으세요? 점심 잘 챙겨 먹었어요? 저는 삼각김밥 먹었어요. 아 근데 신기했어요. 뭐지? 무슨 삼각김밥이 새로 나온 게 있었는데 뭐 짜장면 맛에 그 위에 반숙 계란 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아직 먹지는 않고 사왔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집에서 짜파게티 끓여 먹을 때 그 위에 계란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거든요. 그러면 면만 먹을 때보다 좀 다르잖아요. 좀 더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근데 좀 소화율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자신의 그런 거를 소화력을 생각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소화가 잘 되는 편은 아닌데 다른 국물 있는 라면보다 짜파게티 같은 종류가 조금 더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뭐 이렇게 저자가 활동을 많이 해서 침샘이 나오게 해서 그렇게 먹으려고는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오이도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위에 올리고 견과류도 좀 잘게 부셔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토핑으로 올려서 그렇게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야채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또 견과류도 그런 뭐 알러지나 그런 게 있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개인의 그런 입맛의 선호도나 아니면 그런 뭐 건강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취향껏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먹는 방법을 이렇게 공유해보면 또 드실 때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도 이렇게 잘게 올려가지고 먹어도 되겠다. 뭐 감자 같은 것도 올려서 먹고 양파도 좀 더 많이 넣고 진짜 그 짜장면 먹는 것처럼요. 이렇게 양파도 볶아서 이렇게 하면 맛있잖아요. 그리고 그 스프가 저는 좀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스프가 좀 많이 짜잖아요. 이렇게 좀 면에도 그런 자작하게 그 짭조름함이 많이 배어 있어서 면도 그 다른 면발, 라면 면발보다 조금 더 짜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저는 좀 그래도 최대한 싱겁게 먹는 거 좋아하는 편이라서 매운 건 좋아하는데 짠 거는 짠 거보다는 싱거운 걸 더 선호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삼각김밥 보다가 생각나가지고 얘기해봤어요. 여러분은 짜장면 좋아하세요? 근데 진짜 너무 먹는 거는 되게 단순한 고민이잖아요. 중국집 가거나 꼭 음식을 시켜 먹을 때요. 중국집 음식이 메뉴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맨날 단순하게 짬뽕이냐 짜장이냐 계속 고민하다가 맨날 결론은 짬뽕 이래요. 해물짬뽕. 그러면서 그러는 저를 보면서 이 많은 메뉴 중에서 항상 먹고 싶은 게 짬뽕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입맛이 그렇게 변화가 많이 없고 보수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짜장면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요즘에는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도 했잖아요. 근데 한 중학교 때 이 정도에 졸업할 때면 그 뭐지 나가서 외식할 때 뭐 먹고 싶어 하면은 짜장면 먹는 게 그 좋았던 것 같아요. 시장 옆에 있는 그런 짜장면 집이나 그런 집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다른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냥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번씩은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건 우리가 그런 어떤 인연들과 아름다운 인연들과의 추억과 또 함께 나눴던 그런 향기들과 그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음식이라는 걸로 다가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먹었던 어떤 음식을 떠올리면 또 그 사람이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고 있을 때 인연들이 영원하진 않으니까 또 이 세상을 떠나보냈거나 어떤 이별을 통해서도 그런 음식을 통해서 생각나는 그런 인연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뭐 밖에 나가면 어, 부딪히는 면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의식적으로는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엄청 무례하게 하고 그런 분들 많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좀 말을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진짜 진심으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면 그냥 주변에서도 알아차리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편이니까 그냥 아니다 싶으면 바로 짚고 날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안쓰럽고 짠하게.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그 밑바탕엔 더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행복하면 나한테 저렇게 할까? 자기 마음에 차오르는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 때문에 저렇게 한다. 이런 걸 아니까 좀 더 짠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그래도 나한테 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잘했다고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의 행복을 많이 빌어주고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이 더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무례함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끔하게 선 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한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가되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난 인연들도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중적인 메시지를 날리거나 그러신 분들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조 말의 높낮이나 어투 말투 있잖아요. 말투나 이런 거에서부터 그 사람의 마음이 묻어 나오는데 그런 그리고 호흡에도 말하면서 그 중간에 호흡이나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차분하게 말하는가 아니면 말의 속도가 빠른가 이런 것들을 다 주시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흥분한 상태인가 아니면 마음이 평화롭고 여유로운 상태인가 아니면 어떤 것들이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인가 이런 종합적인 면들을 다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화가 난 그런 사람들도 많지는 않았지만 보였어요. 뭔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인식도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높은 어조로 막 이렇게 뭐 내뱉으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화가 나거나 화가 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 안에 화가 많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다 누군가가 보고 마주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감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주변에 보면 CCTV가 엄청 많은 것처럼 우리 각자 만나는 인연들한테도 서로가 서로한테 그렇게 CCTV로 작동이 돼서 찍히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가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남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무례하게 말을 하고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으세요? 아니면 솔직한 마음을 갖지 않은 채 내 속마음은 숨기면서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으세요? 우리는 늘 진심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욕심을 비우고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내 생각을 바르게 할수록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사심 없이 욕심 없는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것이 아닌 거에 욕심을 갖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러면 그 아무 거에도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정말로 너무 예쁘다. 넌 진짜 복을 많이 지어놓은 것 같아. 부럽다. 근데 네가 잘 되고 있지만 다음에 나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너한테 네가 잘 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진심으로 축하해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모든 명성들은 다 네가 너무나 아프게 울고 뒤에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이룩한 것들이잖아. 이 세상에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 너의 노력의 결과고 또 네가 그런 선업들을 지어놔서 그런 거고 또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그런 운이 찾아온 거야. 너는 행운이 지금 엄청 많이 팡팡팡 쏟아지고 있어. 행운이 너한테 팝콘처럼 그렇게 쏟아지고 있나 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저는 주변에서 잘 된 일들이 많으면 그냥 보고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쁜 사람들이 잘 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축하들을 진심으로 해줄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더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더 축하하고 그렇게 늘 사랑으로 대해줄 때 원래 여러분이 원래가 다 예쁜 사람들인데 그런 마음들이 더 가치를 더해서 여러분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날이 빛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람도 자기의 품격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내 품격이 정해지는데, 저 사람은 정말 말도 우아하게 한다.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화가 날 상황인데도 상대한테 이렇게 상대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현명하게 잘 표현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위기시에도 농담으로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잘 이렇게 돌려서 다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사람의 됨됨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나 스스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직시하고 자기 객관화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객관화를 냉철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더 너그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마음도 그러한데 너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실수가 이 세상 모든 끝은 아니고 우리는 또 이 실수를 계기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완벽하지 않아서 더 인간적인 거잖아요. 좀 어떤 사람이 막 허둥지둥 거리고 뭔가 우당탕탕 거리고 뭔가 좀 어설퍼 보이고 하면 더 인간미 있다, 또 더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무 가식적으로 다가오거나 너무 무례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람 자체로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안 예쁜 사람은 정말로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무례한 사람은 많이 봤어요.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무례함을 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람의 품격도 이렇게 있듯이 이 품격들은 내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했을 때 내 품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지점이 어디인가 그거에 따라서 나의 품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단계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 내가 인지도가 없고 그럴 때는 아주 작은 그런 부분부터 노력하고 PR하려고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품격이 이렇게 향상이 된 상태면 그 격에 맞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품격은 진짜 이렇게 선양할 만큼 이만큼 높여놨는데 진짜 막 어떤 일에 차별이나 이런 걸 두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일이 더 좋고 어떤 일이 더 허름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선양을 하고 이렇게 나라를 알리는데 너무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 너무 막 진짜 뭐라고 할까 너무 막 중노동하고 있거나 막 폐지 줍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폐지 줍는 막 허드렛 일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막 진짜 뭐 식당에 가서 밥 이렇게 찌개 먹거나 맨날 막 너무 비싼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래도 좀 제대로 구색이 갖추어진 그런 자리에서 식사하는 동안 마음 편하게 식사할 수 있고 그렇게 편안하게 밥을 먹을 때는 진짜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내가 체하지 않을 그런 내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또 그 사람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때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사람끼리랑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업무적으로 너무
일 처리를 위해서 너무나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그냥 우리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진짜 어떤 만남들도 진짜 막 금만남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만남들이 차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진짜 뭐 괜찮은 장소들 있잖아요. 괜찮은 장소들에서 그래도 좀 그런 품위와 우아함을 지키면서, 또 너무나 그냥 바로 이렇게 어떤 바로 본능적인 단계로 바로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음식을 먹었을 때도 처음에 그런 바로 음식을 그 본식이 나오지 않잖아요. 에피타이저가 있고 그걸 먹으면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배를 채우면서 그 본 음식을 기다릴 때 그런 여유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또 고기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뭐 고기가 제대로 된 그런 음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연육 작용도 해서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굽는 과정에 따라서도 이렇게 그렇듯이 우리의 만남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좀 서서히 이렇게 그래도 얘기도 나누고,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졌는가, 뭐 어떤 취미를 가졌는가, 이렇게 누구를 사귄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 단계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그래도 뭐 예의를 차릴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만남이 서로 너무 무례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 이 사람을 수치스럽지 않게 하는 이런 범위 안에서 우리의 업무들이 잘 진행이 될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까운 가족이나 그런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지켜줬을 때 이 사람의 품격이 올라가고, 이 사람이 우리 안에 그룹에 있을 때도 이 사람의 품격이 올라가고, 또 이 사람이 우리가 이 안에서 대우를 잘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또 밖에 나가서도 그 사람이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급들은 이렇게 차츰차츰 높여놨으면 어느 정도는 좀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은 차단을 하고,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런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러이러한 일정들이 너무 많아서 좀 신체적으로 좀 쉬어줘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품격도 지키지만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품격도 지켜주고 자존심도 지켜주고, 또 사람 누구나 자존심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체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거숭이 임금님처럼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진짜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가는데요. 제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뭐 나쁜 생각을 품고 무슨 행동을 한 적도 없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삶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누구한테 비난받아야 될 문제인가? 아니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속이지 않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솔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위로해주고 싶고 공감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온전하게 그런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왜 그렇게 친구들이 아프거나 슬픈 거 보면 제가 왜 숨을 못 쉬겠어요. 진짜 숨이 막히고 막 심장이 쿡쿡 찌르는 것 같고 저린데,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울겠어요. 저처럼 똑같이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지 않다. 내가 아프고 슬프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픔이나 슬픔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진짜 누구를 욕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생애를 존중하는가, 이 사람의 생애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안쓰럽고 짠하고 가엽지 않은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린 아기였을 때 우리가 어, 잘 알지 못한 정보잖아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세계에 발을 들여놨을 때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고되고 험난해. 그리고 때때로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고 자괴감이 들어.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내가 왜 살아가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 동료들이 힘들다고 다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도 나는 웃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통이 나한테 얼마나 큰가? 이런 고통들이 완전하게 치유가 됐는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진짜 그런 키우는 동물이 죽어도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평생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나잖아요. 에이, 또 눈물 나려고 요 저도 강아지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면 그 사람 마음에 피멍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봐줄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아있어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냥 존재 자체로 예쁘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건 정말로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예쁘게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걸 늘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어렵고 슬프거나 그런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아픔을 알고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보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렵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겠어. 라고 답도 한번 던지고 꼭 정답은 아닐지라도 나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방향으로 해결을 했더니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이야기해보고 또 친구들의 어려움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려고 하고 또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하면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 이런 답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비하하거나 그런 발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뽀빠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작은 뽀빠이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뽀빠이가 너무너무 잘 팔리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높은 단계의 어떤 다른 것들을 판매하게 됐어. 그러면 이렇게 승격된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바닥에 있는 어떤 부분을 지향하고 가야 될 게 아니라 이 정도의 품격이 있는 선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아 이건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좀 울타리를 쳐줄 수 있으면 그게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만큼 올라 있는 그런 품이나 격조들을 하락시켜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또 다른 외부에서 누군가가 어떤 의뢰들을 하거나 그럴 때도 그렇게 귀빈 대우를 하면서 그런 자리로 또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낮은 그런 단계로 뭔가가 책정이 된다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향선을 제시하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당사자를 위해서도 모든 그런 회사의 운영 방침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 우선해야 되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면에서 어떻게 말하지 못한 그런 고통들이나 힘듦을 겪고 그런 뭐 누구한테나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환경들이 안 되다 보니까 꽁꽁 싸고 이래서 마음의 병들을 얻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이 부분을 봐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날 이슬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괜찮으세요? 안 괜찮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그런 신체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늘 관심 있게 자세히 들여다봐주고 늘 이 사람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온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양심적이고 또 누군가를 존중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은 늘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정말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 사람이랑은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가고 싶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내 살아있는 평생 동안은 이 사람의 손을 놓지 않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드세요? 이중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속마음을 감추면서 코가 가려. 그런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그런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순수하고 정말로 진실된 마음을 갖고 그 안에 사랑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누군가를 늘 칭찬하고 누군가의 장점을 늘 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고 싶고 그 무엇보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사랑을 나눠드리고 또 제가 가진 그런 진심의 가치들이나 그런 위로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가진 장점들이 있잖아요. 예민하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뭐 진짜 가다듬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너무 잘 보이고 잘 들리고 모든 감각적으로 예민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빨리 알아차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회전이 빠른 편이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중요한 자존심이나 인권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어떤 다른 애로 바꾸어서 이 부분을 얘기해 보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면 그래도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아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위로가 될 것 같고 저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정말로 저게 중요하고 필요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막 어떤 개인을 욕하거나 막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이 너무나 슬퍼하고 그런 곤란한 경우를 보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에서 울분이 차올라서 욱해서 하는 거니까 어떤 개인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누구도 개인을 욕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잘못된 인식의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정치하시는 분들도 본능적인 그런 부분으로 많이 살아가고 계시고 솔직하긴 솔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솔직한 부분은 좀 더 인간적이고 와닿기도 했어요. 솔직한 건 좋긴 좋으나 그래도 그게 진짜 맞는 방향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더라고요. 대통령 부부도 되게 솔직하신 분인 것 같았어요. 여러 욕도 많이 얻어먹고 계시지만 그래도 솔직하긴 하시다. 특별하게 어떤 권위적인 모습을 내세우려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로 그런 국민들의 밥상이나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진짜 아파하고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감싸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어떤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억압받는 상황을 겪는다면 너무나 서럽고 가슴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그냥 진짜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이지만 저는 그런 물질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마음이 더 소중하고 어떤 올바른 가치관이나 그런 정신적인 산물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는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저희한테 뭐 머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너무 다른 사람한테 뒤지지 않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정말 많이 미안해 하셨는데 저는 아빠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는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자산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진짜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아서 내가 온전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한테 태어났다. 뭐 자식들이 선택한다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하던데 어떤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 말이 있기도 하던데 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의 우주였지만 또 커보니까 또 어른들이 더 애기 같고 그런 면들도 또 보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생으로부터 살아온 어떤 그런 성근들이 어떤 시점을 지나서 두각을 나타내는 시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더 노력을 하고 계속 찾고 발견하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어떤 지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어떤 저의 예민함을 스스로 해소하고 싶었고 계속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의문을 갖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들을 자꾸 찾게 됐어요. 원래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뭐 재화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누리면서도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좀 내가 많이 가졌다면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보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사랑을 나누고 이러는 게 큰 게 아니라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랑 사탕 하나 나눠 먹고 초콜릿 하나 나눠 먹고 뭐 하다못해 자판기 음료라도 같이 뽑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편의점이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커피나 음료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라면 누군가 뭔가 작은 것들을 나눌 수 있어도 그게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뭐 그런 위로가 필요하거나 공감이 필요한 순간에 그런 마음들을 주면 그게 최고의 그런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그렇게 100%의 진심과 마음을 들여서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얻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마음을 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마음 하나가 전부인데 저는 그런 제 마음을 드리고 싶고 또한 마음을 얻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글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요. 마음이 느껴질 때가 많은데 어떻게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예쁜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예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예쁜 유리병이 있으면 그런 마음들을 잘 넣어서 보관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부딪히거나 깨져버리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진짜 순수하고 예쁜 마음들은 너무나 어떤 그런 보석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마음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깨져버리거나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중한 마음들을 봤을 때 어른들이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만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만 보게 해주고 싶은 게 마음이다. 이런 마음들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은 어딜 가나 예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 가나 늘 빛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존재 자체로 빛이다. 그런 빛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늘 진심으로 대하고 늘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사랑과 진심일 것이다. 내가 준 대로 또 받고 또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정말로 해주고 싶은 건 친구들 마음 안에 반짝반짝거리는 예쁜 마음들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그런 예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표정이 아름답게 나오고 방금 생각났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어제 잘 때부터 먹은 마음이다. 나한테 함부로 구는 사람에게 사탕을 하나 나눠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누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사탕을 사는 것까지는 실행에 옮겼어. 그래서 사탕을 사러 갔는데 제가 잘 가는 슈퍼가 있거든요. 조그만 슈퍼인데 이게 소포장에서 팔아서 좀 좋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막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제 마음도 막 되게 밝은 톤으로 인사했거든요. 제 마음도 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니까 얼굴이 이렇게 보고 싶잖아요. 궁금해지잖아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봤는데 너무나 예쁘게 눈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고 바로 칭찬을 해드렸어요. 그런 거는 바로 칭찬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남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예쁜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람인가요? 어떠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하셨어요? 또 그렇게 누군가한테 그렇게 덕담이나 아니면 상큼한 그런 예쁜 미소들을 선물한 사람이 되셨어요? 어떠세요? 진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가깝게 하는 것은 막 그런 이상한 몸짓이나 말들이 아니라 사탕 하나를 건네는 따뜻한 마음들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덕담은 명절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산에 갈 때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 참 좋아요. 오늘 지금 막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많잖아요. 오늘 날씨 엄청 상큼한 날이네요.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 있잖아요. 참 멘트 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있다. 이렇게 어딜 지나가는데 요즘에 쓰레기 너무 많이 버리잖아요. 말씀드렸죠. 무단 투기하면 벌금 100만 원, 담배꽁초는 5만 원, 그리고 분리수거 안에서 하면 10만 원이던데. 아무튼 그러니까 벌금 꼭 준비하세요. 해서 버리세요. 이렇게 과자도 막 먹고 많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구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드실 때는 맛있게 드셨죠? 버릴 때도 잘 버려주세요. 이렇게 있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표현도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치들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그런 창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그런 재치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어떤 재치들이 있으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재능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리고 산책길에 보면 그런 예쁜 사진들의 시들이 쓰여 있는데 그것도 그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인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가 오늘도 읽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보는 사람들한테 행복한 마음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예쁜 마음들을 벌써 나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읽어봐요. 읽고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행복을 이 세상에 선물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어떤 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에 어떤 마음들을 나누고 싶으세요? 또 어떤 마음들을 나누고자 실행을 하셨다면 어떤 부분을 실행을 하셨어요? 묻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쯤은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쯤은 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오후네요. 여러분들은 점심 뭐 드셨어요? 저는 삼각김밥 먹었어요. 저 그거 먹고 싶었거든요. 바르다 김선생이라고, 저희 김밥을 좋아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바르다 김선생이라고 김밥이 있는데 거기는 밥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야채가 되게 가늘게 썰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처음 알았어요. 엄청 가늘게 썰어져 있는 그런 재료들이 이렇게 씹을 때 한데 어우러지면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근데 뭐 서울대 입구역 저쪽에 지점이 입사가 없어지니까 엄청 서운했거든요. 근데 관악산 저쪽에 막 카페나 뭐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한무튼이 있어서 먹고 싶었는데 강아지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안 드셨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냥 김밥은 저한테 추억의 음식이거든요. 엄마가 소풍 때마다 새벽에 맨날 김밥 싸주니까 그 꼭지 부분은 되게 두껍게 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꼭지 먹으려고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밥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밥, 김치 이런 건 안 질리는 것 같아요. 면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잠에서 일찍 깨어나도록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음식들은 뭐가 있어요? 저희는 엄마가 뭐 도너츠랑 샌드위치를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싸주셨어요. 김밥이랑 늘 김밥을 싸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추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해 보면은 참 그래도 그런 사랑들을 많이 주셨고 또 바쁘신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마음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머리 컸다고 되게 함부로 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친구처럼 반말하기도 하고 진짜 아닌 것 같으면 엄마도 막 꿀밤 때리고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애기 같아가지고 애기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못됐어요. 저부터 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리사랑보다 이렇게 따라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나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떤 면으로는 그냥 애기같이 느껴지지만 또 어떤 부분으로는 또 부모랑 자식의 그런 연결된 끈이잖아요. 또 내가 엄마의 그런 배를 이렇게 빌려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라는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뭐 엄마 아빠의 그런 유전자적인 부분들을 갖지 않았으면 오늘날에 제가 없으니까 저를 있게 해주신 이런 부분에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여러분들도 그냥 어떤 인연의 관계는 되게 묘해서 이게 부모로 태어나도 가까운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들게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연의 고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줬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왕이면 어쩔 수 없는 이 삶의 탄생 중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이 생 중에서 그래도 그런 원망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힘든 상황에서도 늘 감사를 발견하고 어떤 지점에서 늘 그럴수록 여러분들한테 더 고마운 일이 많이 생길 거고 또 그렇게 고마운 일들을 많이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과 그런 최상의 기분들을 가졌을 때 더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오고 또 그런 좋은 인연들이 여러분 곁으로 그렇게 가게 될 거니까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웃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삶이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차오르는 행복들로 인해서 모든 순간들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숨 쉬는 순간들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세요. 또 책 읽어드릴게요.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읽어드릴게요. 봄이 하는 일. 이제 너무 추워진 거예요. 그래서 딱 아침에 나갔는데 너무 쌀쌀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겨울 배경으로 이렇게 한 광고가 있었는데 그 광고를 보니까 진짜 이렇게 겨울이 또 성큼 다가올까? 이런 느낌들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부드럽게 하고 틈새로 내밀고 물방울 모으고 서리 묻은 이마 녹이고 움츠렸던 근육 멀리까지 뻗고 단단한 겉껍질 부수고 아직은 약한 햇빛 뼛속으로 끌어들이고 눈 대비해 초구 대담함 자제시키고 어린 꽃마다 술 달린 얼굴 가리게 걸어두고 북두칠성 후 국자 기울여 비를 내리고 울 때 약한 새들 노래 연습시키고 발목 접질린 철새 엉덩이 때려 떠나게 하고 표현 너무 귀엽다. 여러분들도 말 안 들으면 엉덩이 맞을래요? 떼찌떼찌? 철새처럼? 소리 없이 내린 눈, 물소리 흐르게 하고 낮의 길이 최대한 늘리고 숙소무책으로 올라오는 꽃대 길이 계산하고 숨겨놓은 물감 전부 꺼내오고 자신 없어 하는 봉우리 얼굴 쳐들게 하고 곤충 후 겹눈에서 비늘 벗기고 꽃잠 깨워 온몸으로 춤출 준비하고 존재할 충분한 이유 찾아내고 가진 것 남김없이 사용하고 작년과 다른 방향으로 촉수 나아가게 하고 주머니에서 파선주의 꼬리표 붙은 희망 꺼내고 자잘한 상처들 위로 비 쓸어내리고 처음 온 곳인데 돌아왔다는 느낌 들게 하고 봄이 되려면 당신도 이만큼 바빠야 한다. 당신은 세상이 꽃을 피우는 가장 최신의 방식이므로 저녁 기도.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기립근이 약해 잘 무너집니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는 가시뿐 아니라 꽃에도 약합니다. 외로움에도 약하고 그리움에도 약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것에도 약하고 세상 등지는 것에도 약합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사랑에도 약하고 미움에도 뼈저리게 약합니다. 말주변 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는 저항하는 것에도 약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도 약합니다. 축복에도 약하고 저주에도 약합니다. 진실에도 거짓에도 약합니다. 내 얼굴이 나에게 낯설지 않도록 생을 저녁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심장은 혼자서도 이중창을 부릅니다. 절망과 절망은 용기와 두려움 후 이부 합창을 그러니 많은 해답을 가진 자를 멀리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와 걸어가게 하소서. 나는 혼자인 것에도 약하고 함께인 것에도 약합니다. 손을 내미는 것에도 손을 거두는 것에도 약합니다. 다시 한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는 시작에도 약하고 끝에는 더 약합니다. 마지막 안내방송. 우리 비행기로 여행하게 되신 걸 환영합니다. 탑승하기 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미 고지했듯이 수화물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소유물을 뒤에 두고 떠나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초과 예약으로 기내에 여유 공간이 부족하므로 아무리 아끼는 물건이라도 나아가 무거운 슬픔이나 후회 혹은 부피 큰 기대는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송별객과는 여기서 헤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과 작별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니 주머니 없는 옷 입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탑승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에 달라붙은 집착도 털고
속눈썹에 얹힌 눈물 떼어내고 이 순간부터는 자신이 누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조차 필요 없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기빈석이나 특별 좌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내 영화는 좌석마다 다르게 각자의 인생이 담긴 내용이 재방송될 것입니다. 이 여행을 원치 않는다 해도 이미 예약된 이상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이 믿었던 곳과 다른 목적지나 다른 풍경 속에 내린다 해도 비행기를 회항하거나 내리기를 거부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안내 방송입니다. 지연이나 결항 없이 정시에 이륙할 예정이오니 뒤로 미뤘던 일들이나 소원 목록은 다음 생으로 기약하고 오직 사랑한 기억만 우돛 안감에 품고서 서둘러 탑승구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맞춤하는 동안 북극의 빙하는 무너지고 시리아 난민들은 영국 해협에서 떠오르고 카브르 여성들은 검은 히잡 속에 숨는다. 우리가 입맞춤하는 동안 티베트 승려들은 몸에 불을 붙이고 후쿠시마에서는 원전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멕시코인 미립국자들은 트럭 안에서 숨이 막힌다. 우리가 입맞춤하는 동안 우한에서는 바이러스가 폐를 잠식하고 겐지스강은 성스러운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인도의 노동자들은 수천리 걸어 집으로 간다. 우리가 입맞춤하는 동안 바그다드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가 이어지고 미얀마에서는 시위 군중이 영화처럼 쓰러지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병원에 미사일을 쏜다. 우리가 입맞춤하는 동안 알래스카에서는 신생아가 울음을 터뜨리고 이스탄불에서는 수도승들이 회전춤을 추고 제주 바다에서는 해녀가 숨비 소리를 내며 자맥질한다. 진짜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잖아요. 이 해녀들도 참을 수 있는 자기의 숨에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욕심을 내서 더 하나라도 더 따르려고 하면 그 숨을 쉴 수 있는 기간을 그런 시간이 지나버려서 죽게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정신의 숨이 있고 우리 신체의 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정신이 그렇게 많이 써버렸을 때는 좀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정서적으로 환기시킬 그런 공간이 충분한가? 아니면 또 우리의 신체도 그렇게 너무나 많이 써버려서 내가 좀 지금은 잠시 숨을 참고 숨을 골라야 될 그런 신체의 회복기 상태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많이 필요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계신가요? 우리가 입맞춤하는 동안 산이 하루를 더 허락하고 맹인 소녀는 점자로 시를 읽고 아이는 나무 아래서 주운 새를 품에 안는다. 꽃의 결심. 꽃은 피어도 죽고 피지 않아도 죽는다. 어차피 죽을 것이면 죽을 힘 다해 끝까지 피었다 죽으리. 가는 물달개비. 세상의 색은 인간의 감정보다 크다. 후안 라몬 히메네스. 해마다 너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리고 또다시 나타난다. 나는 안다. 그것이 내가 터득한 영원을 사는 방법이라는 걸. 변함없이 청보라색 물감 이마에 칠하고 너 말고 다른 누구한테서 그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 늦은 등장과 이른 퇴장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나타남과 사라짐의 반복 속에서도 행복한 본성 잃지 않는 법을 내가 어디로 보내질지 염려할 이유도 없이 조금만 더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이 눈에 띄지 않는 공간 차지하고도 세상에 색을 더하는 너의 존재 앞에서 나는 얼마나 무채색인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정의 색뿐. 너는 묻는다. 나는 곧 사라질 텐데 왜 나에 대한 시를 쓰려고 하나요? 그렇다. 나는 너에 대해 쓴다. 내가 사라지면 너를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사라지면 너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왜 사라짐을 겪어야 하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왜 다시 와야만 하는지도. 약간만 다른 색 옷을 입고서 나는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다. 바람에 머리를 쓸어 넘기는 이 가는 물달개비처럼. 여기까지 읽을게요. 당신이 옳다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혹시라도 질문을 잘못해서 상대방은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은 내가 자세히 몰라서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물어보는 건데 하는 단서를 달고 상대방의 상황, 마음에 대해 어떤 것이든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고 존중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내 태도만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면 혹시라도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상처를 덧나게 하는 질문이 따로 있다기보다 상대방에게 던진 질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다는 증거나 나를 비난하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느껴졌을 때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라는 내 입장을 먼저 알려주고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 없이 물어볼 수 있다. 다정하게 그러나 뚜렷하게 비춰주기. 북유럽 어느 나라에 비만 치료에 탁월한 성과를 내는 센터가 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치료, 수술 등을 하지 않는 특이한 센터다. 비만인 고객이 오면 먼저 누드 사진을 찍는다. 애프터를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비포 상태를 가능한 형편없이 찍어대는 저렴한 사진이 아니라 작가가 예술적으로 찍는 누드 사진이다. 그 사진을 크게 인화해서 고객이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놓고 생활하게 한다. 이것만으로도 고객은 알아서 식사량을 줄이거나 알아서 운동을 한다. 그래서 체중 감량에 성공하게 된다. 누드 사진을 몇 개월에 한 번씩 다시 찍고 일상에서 계속 보도록 한다. 이런 방식만으로 감량된 체중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금방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식이요법이나 운동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알아도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워서다. 이 센터는 자기 몸을 계속 바라보고 의식하게 만듦으로써 단번에 목표에 도달했다. 자기 몸을 거부감이 들지 않게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그러나 또렷하게 계속 떠오르게 해서 스스로 해결을 주도하게 만든 것이다. 공감의 원리도 같다.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과 마음이 거울에 비춘 듯 또렷하게 보이면 공감은 절로 일어난다. 공감을 받은 이후 속마음은 더 열리고 자기 기억이나 자기에 대한 느낌들을 더 잘 떠올리고 말하게 된다. 구석구석 비춰주는 거울처럼 구석구석 빼놓지 않고 나를 담고 있는 누드 사진처럼 거부감 들지 않고 다정하게 그러나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공감 유발자다. 자세히 알아야 이해하고 이해해야 공감할 수 있다. 공감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는 습관이다. 공감 후 관역. 세상사에서 그 자신으로 초점을 맞추고. 역사에 관심 많은 40대 변호사가 있다. 개인적인 모임에서는 물론이고 SNS에서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다 격렬한 논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지인들이 모인 가벼운 자리에서 그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뜨거운 감자를 꺼냈다. 모임에서 몇 차례 했던 얘기를 또 꺼내니 사람들이 난감해했다.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과 밥을 먹다 와인에 대한 장광설을 들어본 적이 있는 이들의 얼굴들이다. 듣다가 내가 물었다. 나는 역사에선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역사에 각별한 관심 있는 당신이 궁금해요. 역사의 어떤 점이 그렇게 끌리나요? 자기 뿌리를 알아야 하지 않나요? 역사라는 건 지금 나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역사는 내 조상, 나의 생활에도 다 직결돼 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만 해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군인으로 한국 전쟁도 겪고 월남전에도 참전한 분이고 아버지가 군인이셨군요. 몰랐네. 내가 어릴 때 월남에 가셔서 아버지 얼굴을 본 기억이 거의 없이 살았어요. 엄마는 천상 소녀 같은 분이라 어려도 내가 늘 보살펴야 했고요. 형이 셋이나 있지만 다 대도시에 나가 학교를 다닌다고 중학교부터 집을 떠났고요. 나 혼자 엄마를 모시고 살았어요. 치매로 돌아가신 아버지도 끝까지 나 혼자 모셨어요. 그가 처음으로 말한 뿌리라는 게 그에겐 의미가 있었구나 싶어서 뿌리가 없는 사람처럼 혼자서 네,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었어요. 이론에라도 기대려고 대학 때는 마르크시즘에 심취했었는데 거기도 아니더라고요. 그랬구나. 뿌리를 내린다는 건 어떤 느낌인데요? 기댈 수 있고 쉴 수 있고 편안할 것 같고 눈물이 핑. 먹먹하게 들으며 그렇구나 그랬구나. 침묵하다 천천히 눈물을 닦으며 내가 왜 자꾸 역사에 빠지는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역사는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살아야지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요. 기댈 만한 튼튼한 기둥 같은 게 필요했나 봐요. 내가 너무 외롭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논쟁 같은 건 하지 않아야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웃음.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이들도 함께 웃었다. 그날 그 속마음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지루한 그 역사 얘기를 또 들어야 했을 테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는 아는 척을 많이 하는 꼰대남이 됐을 것이다. 우리도 다행이었지만 그 모임에서 그는 결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역사 이야기하는 걸 조심해야겠다는 그 LTE급 현실 감각도 인상적이었다. 존재의 관역에 도달할 때까지 상대를 놓지 마라. 공감은 그저 들어주는 것,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듣는 일이다. 정확하게라는 말은 대화의 관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공감에는 관역이 있다. 관역에서 멀어지는 대화는 질이 멸렬해진다. 모임에서 자기만 깊이 관심을 가진 주제를 꺼내서 장황하게 얘기를 시작한 그에게 나는 첫 번째 질문부터 역사는 됐고 너는 이라고 내 질문의 최종 목표를 분명히 했다. 관역을 분명히 정하고 말한 거다. 역사는 중요한 것이냐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할 자리냐 아니냐, 그 의미가 있냐 없냐는 내 논쟁의 관심 밖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했다. 난 역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역사에 관심이 많은 당신이 궁금하다고 그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공감적 대화의 관역은 언제나 존재 자체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주로 쓰는 언어는 현실적, 실용적, 논리적, 전략적, 효율적 언어다.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다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비포장 도로로 접어드는 일과 비슷하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 방식이나 속도로 비포장 도로를 갈 수는 없다. 익숙하지 않은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었을 때 내 방식이나 내 기대치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부터는 비포장 도로라는 걸 인식하기만 해도 다행이다. 어쨌든 그 대화의 중심은 역사도 아니고 변호사로서 식견을 드러내는 자리도 아니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관계도 아닌 사람들 간의 모임이었으니까 대화의 중심은 각자 우리 자신들 존재 그 자체여야 마땅하다. 바깥에서 친구들에게 맞고 들어온 아이에게 엄마가 누가 너한테 이랬어 라며 아이 손을 꼭 붙들고 때린 아이를 찾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고 가듯 공감도 그렇다. 방향과 길을 잃은 상대방의 말이 관역에 분명히 도달할 때까지 손을 꼭 잡고 상대의 손목을 절대 놓지 않아야 한다. 언제까지? 상대의 존재 자체를 만날 때까지 그 말머리에 붙은 채 가야만 제대로 된 자기 이야기가 열리는 그 문 앞에 도착한다. 공감은 그렇게 시작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묻고 답하다. 이 장에서는 지난 10수년간 세계 각처에서 열린 워크숍과 세미나에서 주고받은 질문과 대답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또한 독자로부터 받을 만한 질문을 예상해 한국 퀴즈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자주 받은 질문을 담았다. 종교적 목표와 영적 목표. 일반적으로 영적 목표나 의식 확대 또는 종교적 신념이라고 일컫는 것을 성취하는 일에 한국 기재를 적용하는 문제는 항상 많은 질문을 받았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중 많은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놓아버린 기법은 종교나 영적 노정, 자기 향상 프로그램과 전혀 어긋나지 않으며 철학이나 형이상학적 입장과도 절대 상충되지 않는다. 놓아버림에는 그 자체의 영적 가르침이 없다. 가르침 대신 스스로 이해해 영적 진보 장애를 없앨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뿐이다. 또한 인간주의 심리학과도 통한다. 모든 영적 노정과 종교에서는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강조하는데 항복 과정은 본래 사랑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사랑에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면 자신과 타인, 신을 사랑하는 능력이 커진다. 또한 항복을 통해 모든 종교의 위대한 종교의 근본 가르침을 터득할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작은 자아, 즉 흔히 에고라 부르는 것을 항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놓아버린 기법은 작은 자아를 녹여 없애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단순하게 내면에서 항복 과정을 사용한다. 작은 자아를 초월할 때 내면의 진정한 큰 나가 빛을 발한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 항복 현상을 최대한 짧게 표현한 말들을 예로 들어보자. 전형적으로 이런 패턴을 따른다. 저 졸음이 쏟아질 것 같아서 사탕 먹고 올게요. 여러분들은 식곤증 없으세요? 저는 밥 먹으면 어느 순간 좀 지나면 식곤증이 오는 것 같아요. 놓아버리고 신께 맡겨라.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라. 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 그 신의 보살핌에 인생과 의지를 넘기라. 있는 그대로 항복하라. 신은 만물 속에 있으므로. 부정성을 놓아버리면 분명 모든 종교와 영적 노정에서 강력히 권고하는 바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놓아버림 후 과정은 주로 감정과 관계가 있으며 앞서 보았듯이 감정은 우리의 생각과 신념체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항복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 종교적 목표 도달이 쉬워지는 경험을 한다. 의식적으로는 아무런 종교적, 영적 목표가 없는 사람들도 항복 기제 때문에 사랑하는 능력이 커지면서 그에 따라 훨씬 행복하고 평안해졌음을 이야기한다. 칼 융은 신은 무의식 속의 주요 원형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신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각자 신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신론자들조차 신의 개념에 대해 감정이 있다. 따라서 신이 존재하든 아니든 신은 뭐잖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신에 대한 감정을 억제하거나 신이라는 문제에 의식이 압도되는 것은 만족스러운 해법이 되지 않는다. 놓아버린 기법을 통해 무신론자와 신앙인 모두가 내면의 오랜 갈등에 답을 얻는다. 놓아버림은 죄의 개념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앞서 논한 부정적 감정들을 종교 용어로 묘사한다면 지금까지 이른바 대죄를 서술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항복 기제는 그러한 것을 놓아버리는 방법으로 그런 특질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리면 개인의 삶에서 종교 가르침을 터득하기가 쉬워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특별히 어떤 영적 노정을 따르지는 않고 저만의 개인적 노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인간관계론 읽어드릴게요.
수천 명에 달하는 판매원들이 오늘도 지치고 실망하고 박봉에 시달리며 힘들게 돌아다니고 있다. 왜일까? 그들이 늘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판매원들은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구매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냥 나가서 그 물건을 살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그러니 어떤 판매원이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굳이 그 물건을 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살 테니까. 그리고 고객들을 강매당했다는 느낌보다는 스스로 샀다는 느낌을 좋아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생 고객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 들지 않는 채 물건을 판다. 예를 들어 나는 포레스트 힐스에 살고 있다. 뉴욕 중심의 개인 주택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동네이다. 하루는 역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우연히 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다. 그는 몇 해 전 롱아일랜드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 그는 포레스트 힐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외양재가 철망을 넣어 보강한지 아니면 속빈 타일로 만든 건지 서둘러 물었다. 그는 자신은 모른다고 하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을 전해주었다. 포레스트 힐스 조경조합에 전화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다음날 아침 그가 편지를 보냈다.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었을까? 전화를 걸었다면 60초도 안 되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편지에서 다시 한번 내가 전화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만 했다. 그리고 자신이 내 보험을 맡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나를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에게 배시 영을 나누는 기쁨과 나눌 재산을 줄 걸 그랬다. 그 책들을 읽고 책 안의 내용들을 실천한다면 그는 내 보험을 처리하는 데서 얻는 것보다 1000배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몇 년 전에 유명한 필라델피아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 의사는 내 편도선을 살펴보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 편도선의 크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나의 재정 상태에만 관심이 있었다. 얼마나 나를 도울 수 있는지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 주요 관심사는 내게서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가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내가 그 인격 결핍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서 병원을 나와버렸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기 본위의 사람들 말이다.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희귀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에 있다. 경쟁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원 디영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책을 읽어 건질 수 있는 한 가지는 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려는 경향,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삶을 보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이 한 가지만 얻을 수 있어도 당신은 앞으로의 경력에서 중요한 주축들 중 하나를 얻는 셈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학을 다니며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읽고 미적분의 신비를 이해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깨닫지 못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 번은 뉴저지주 뉴요크 캐리어사에 입사한 젊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효과적인 대화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캐리어사는 사무실 건물과 극장을 위한 에어컨을 제조하는 회사다. 신입사원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같이 농구를 하고 싶어 했다.
강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여러분들이 농구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하지만 지난 몇 번 체육관에 갔을 때 사람들이 모자라서 게임을 하지 못했어요. 요전 날은 두세 명이 모여서 공 돌리기나 하다가 공에 맞아 눈가에 멍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밤에는 체육관에 와주셨으면 해요. 저는 농구를 하고 싶어요. 그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라도 이야기했는가? 다른 사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체육관에는 당신도 가기 싫다. 그렇지 않은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당신은 관심이 없다. 당신 얼굴에 멍이 드는 것도 원치 않는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아, 참, 이런 글이 있던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 참치잡이 배에 안 실려간 게 다행이다. 이런 의견을 낸 걸 봤는데, 그런 말이 위로예요? 아니면 뭐예요? 힘들게 고생하고 있거나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 상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업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진짜 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참치배에 실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삶의 목표가 참치배에 실려가는 건가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걸 위로라고 하세요? 아니면 공감이라고 하세요? 누가 그러면 내 가족이나 나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고기잡이 배에 팔려가고 그런 거 좋으세요?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쉽게 날리는지 좀 그런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그런 눈길들과 그런 마음들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은 어떤가? 그렇게 내 마음을 반조해 보세요. 내 마음과 같아서 내 마음과 다르지 않아서 슬프고 아파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고 어떤 표현들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살고 있으세요? 저는 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나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속상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뱉어서도 안 돼요.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괜찮을까? 내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간다면 나는 괜찮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내 입장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말씀하실 때 상대방이 돼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행동들을 취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행동들을 취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게 배려이자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존중을 모르고 배려를 모르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지 않았다. 그러면 기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없다면 몰상식한 거예요.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좀 우리가 예의 있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그런 품격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대화의 주제나 이런 어휘들도 좀 품격 있는 대화의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계세요? 맨날 화장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맨날 미용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본능적인 구조 안에만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뇌가 많이 굳었구나. 정말로 저 사람의 삶이 단조롭구나. 저 부분 이상은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가 하는 대화와 대화의 주제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품격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위로 짐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만 보고 10가지를 다 파악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그 하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노출하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내 가게로 찾아온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내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이 다시 발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아니면 고객이 아니라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주는 마음과 내가 주는 말로써 나한테 사랑을 느끼고 다시 만나고 싶다. 자주 연락하고 싶고 자주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행동하고 말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안 해보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또 저와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정말로 제 가슴을 울리고 제 심장이 무너질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예쁜 마음들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마음들을 받았으니까 늘 그런 마음들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반짝거리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늘 또 눈물 날 것 같아. 늘 진심의 가치들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렇게 담기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것만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행복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조금은 이렇게 가렵지 않게 긁어주면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위로를 받을까, 그런 생각들도 늘 하면서 그렇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또 다치지 않게 그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제 마음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아낌없이 보내려고 그렇게 늘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정말로 엄청 많이 사랑해요. 늘 사랑이라는 말도 너무나 아까울 만큼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숨쉬는 순간들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고 하려는 모든 것들 다 이루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금은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는 건 어떠세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